요즘은 몸이 아프면 자식의 돌봄을 기대하기보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근력 운동을 해서 나이 들어서도 걷고 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셨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7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누워서 지내면서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낙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70대 이후부터 제가 만들어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신 덕분에 낙상사고가 나기 전인 92세까지 건강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제가 만들어드린 운동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운동이었습니다. 먼저 하루도 빠짐없이 소파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근력 운동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쿼트의 초간단 버전입니다. 하루에 200회를 하신 덕분에 움직이는 근육의 급격한 감소를 지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초등학교 운동장을 10바퀴 걷는 유산소 운동도 매일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으려면 하루도 빠짐없이 근력 운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근육은 적당한 자극만 주면 100세에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워서 손가락 발가락이라도 움직이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반드시 삶의 질이 더 좋아집니다. 100세 시대가 재앙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려면 당장 오늘부터 생존에 필요한 생존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생존 근육은 똑바로 서고 앉았다 일어서고 밀고 당기는 데 필요한 근육을 말합니다. 똑바로 서게 하는 주된 근육은 척추기립근이고 앉았다 일어서는 데 필요한 대표적인 근육은 다리 앞부분의 대퇴사두근과 다리 뒷부분의 햄스트링근, 엉덩이의 대둔근입니다. 미는 데 필요한 근육은 어깨 삼각근과 가슴의 대흉근입니다. 당기는 데 필요한 근육은 등의 광배근입니다. 이 근육들을 단련하면 관련된 미세 근육들도 함께 단련되어 전반적인 퇴행 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 고령화사회연구소에서도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끊임없이 움직여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성근 교수는 근육은 인체 운동 능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 소비하는 엔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에게 근육이 부족하면 낙상과 당뇨병, 비만 등 생활 습관성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고 결국 죽음도 앞당겨진다고 했습니다. 세계의학계도 의료비를 절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 장수의 열쇠로 근육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계단을 오르거나 등산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운동 모두 근력 운동도 되고 유산소 운동도 되는 좋은 운동입니다. 계단 운동의 경우 15분 오르는 것만으로도 150kcal가 소모되는데 이는 조깅과 수영을 20분, 빨리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30분 하는 것과 같은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주일에 20층 이상의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1% 이상 낮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3개월간 매일 3층 이상의 계단 오르기만 해도 혈압과 체지방량, 심폐지구력과 다리 근력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계단 오르기와 등산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공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인 셈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단 오르기와 등산은 무릎 관절이 건강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3배, 내려올 때는 무려 체중의 5배 수준으로 무릎 관절이 압박됩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고 가정해도 등산의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 무릎 관절이 견디기에는 하중이 상당히 큰 운동인 셈입니다. 무릎 관절 전문이나 운동 전문가도 무조건 계단 오르기나 등산을 할 것이 아니라 하중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무릎 근육을 만든 뒤에나 할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중 어떤 운동부터 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걷기나 계단 오르기, 등산부터 시작하시는데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근력 운동부터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오랫동안 걷고 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며칠이라도 걷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신체 건강은 물론 우울증에 빠지는 등 정신 건강도 나빠집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책의 제목처럼 사람은 움직여야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다녀온 우주인의 근육 상태를 보면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근육량이 줄어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중력이 근육을 수축하고 늘리는 작용을 반복하면서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게 해주지만 다른 근육에 자극이 없는 상태, 즉 무중력 상태이니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에 살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무중력 상태와 비슷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리 골절로 깁스를 했을 때입니다. 4주 이상 깁스를 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깁스를 한 다리의 근육은 다른 다리에 비해 30% 이상 줄어듭니다. 깁스를 풀면 두 다리의 근육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올 정도입니다. 아직 노화가 진행되지 않은 30대도 입원해서 움직이지 않고 지내면 근육이 줄어들고 심장의 기능이 70대처럼 나빠집니다. 인체는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140여 개의 관절로 움직입니다. 하루에 관절이 움직이는 횟수만 10만 회 정도라고 합니다. 자연 노화 과정에서 관절의 수명은 65세가 한계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 100세를 위해서는 늦어도 50대부터는 반드시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튼튼한 관절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로지 관절의 근육을 늘리는 것뿐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움직임을 일으키는 생존 근육을 증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근육들을 하나의 동작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 바로 캐틀벨 운동입니다. 기구의 사용법이 간단하고 좁은 공간에서 짧은 시간 투자해도 운동 효과가 뛰어나 한번 효과를 경험한 사람은 그 매력에 푹 빠져드는 운동입니다. 자그마한 쇳덩이를 양손으로 잡고 30에서 50회 스윙을 반복하면 심장이 터질 듯하고 하체 근육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지는 강도 높은 근육 운동이자 유산소 운동입니다. 한 가지 기본 동작만으로 근력과 심폐기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으니 이보다 완벽한 운동은 없다고 평가될 정도입니다. 저는 수많은 운동을 경험했지만 캐틀벨 스윙만큼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보는 운동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어서 걸어 다닐 수 있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효과가 뛰어난 운동입니다. 다른 운동에 비해 일단 비용 부담도 없고 작은 공간만 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꾸준히 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운동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탁월한 가성비 운동입니다. 캐틀벨의 기본 동작은 스윙인데 양손으로 잡고 앉았다 일어서면서 캐틀벨을 위로 올렸다가 다시 몸으로 받아내서 앉는 자세로 돌아오는 운동입니다. 이런 동작은 직립동물인 인간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 앉았다 일어서서 밀고 당기는 동작과 같습니다. 이런 동작을 가능케 하는 근육을 생존 근육, 즉 생존을 위한 근육이라고 하며 이런 동작을 할 수 있어야 생명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얻고 내외부의 위험 요인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우리 몸에서 캐틀벨 스윙에 동원되는 근육이 650여 개 중 6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생존 근육을 포함해 전신의 근육이 거의 동원되는 것입니다. 또한 캐틀벨 스윙은 평균 1분당 20kcal, 20분에 400kcal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이는 20분에 5km를 달리는 것과 비슷한 소모량입니다. 캐틀벨 스윙을 1시간 하면 무려 1200kcal를 소모할 수 있어 다이어트 효과도 탁월합니다. 이제 캐틀벨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다음의 10가지 수칙을 꼭 따르셔야 합니다. 먼저 매일 하셔야 합니다. 운동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다음으로 2에서 3주 단위로 중량과 운동량을 늘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성장합니다. 운동하실 때 무릎은 90도 이상 구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았다 일어서야 합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의 목적은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엉덩이와 허벅지에 실리도록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았다 일어서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복부의 단전에 힘을 주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호흡은 힘을 줄 때 내쉬고 힘을 뺄 때 들이쉬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슬로 트레이닝으로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앉을 때는 2초에 걸쳐 천천히 앉고 일어설 때는 빠르게 일어서면 관절에 부담이 적게 가면서 근육 강화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또한 뇌가 의식하도록 근력 운동을 해야 효과가 더 커집니다. 아홉 번째로 운동은 영양 섭취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이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려면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꼭 단백질을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할 때 통증이나 피로가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상모의 책 생존 근육 3가지만 키워라의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고 각색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책을 소개하면서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각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걷기와 등산을 좋아해서 저자의 말이 더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고무밴드를 활용한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걷기와 등산의 경우 날씨가 좋지 않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운동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하체 위주의 근력 운동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체 근력 운동이 부족해 아쉬웠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 캐틀벨은 굉장히 매력적인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포함한다는 점이 좋고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걷기나 등산과는 다르게 날씨에 구애를 받지도 않고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되니 꾸준하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의 아니게 우리 모두가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가보는 길이기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좋은지 고민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으니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어 나가는 건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